그러니까 요새 뭐 운전을 하건 뭘 하건 뭐 집에 쉬건 계속 보게 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제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 의견은 현행 그 인공지능이 5년에서 10년 안에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되고, 또 그로부터 10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에서 20년 안에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로 발전한다. 이걸로 수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그림을 뭐 이런 건 좀 실수 안 넘어갑시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AI가 그려주면 재밌어요 요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를 비롯한 빅테크의 오너들은 한결같이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들 기업에서 윤리 부문을 담당했던 자들이나 일부 위험성을 경고했던 개발진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대부라고 받들여지는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재앙적인 미래를 예견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들 이제 난리를 치죠. 그러나 여기서 공통적인 부분은 인공지능 자체가 어떤 자의식이 생겨 인류를 말살시키는 그 터미네이터적인 공상 영역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관론 진영에서도 인간에 의한 잘못된 시도를 받아들인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재앙, 요걸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그다지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뭐 보통 챗 GPT, 제미나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특수한 분야에 사용되는 별도의 인공지능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우리 과학기술원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개별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버린 인공지능도 개발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버린 인공지능이란 거는 특정 국가가 자국의 주권 안보 데이터 통제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하며 외부 국가와 글로벌 기업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된 인공지능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는 디스토피아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인공지능보다는 사실은 특수 목적성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될 텐데, 그 이유는 이제 누구나 이용하는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이제 학습된 대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한 대로 결론만 내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자체를 이용해서 뭔가 시도를 해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특수 목적을 띤 그 인공지능, 개별 인공지능은 다르죠. 그걸 통제하는 존재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 개념은 효율이란 단어 하나로 압축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내포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원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더 이제 나은 상황으로의 개선이나 해답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깊이 파고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는 효율은 앞서 말한 이제 그 보다 나은 상황의 개선이나 해답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인간에게 효율이라는 단어는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느 한쪽에서는 작물의 대량 생산으로 뭐 여러 만인을 풍요롭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일부 패권을 노리는 진영에서는 작황을 조작해서 이걸 무기화하는 것을 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효율이란 단어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인류 역사를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선과 악. 근데 이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선과 악, 이 두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해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현재를 보시면은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나왔죠. 선의 방향으로. 흔히들 이제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악은 언제나 승리하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듯이 보여지죠.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승리는 선이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이제 대가리 막 터지게 싸움이 벌어지고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봐서는 고대나 중세에 비해서는 평화롭다고 봐야죠. 적어도 모가지가 잘리거나 사지가 분리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무력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전쟁 무기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죽는 건 사실인데 대체적으로 봐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불법 부당한 무력에 대해서는 또 단결해서 맞서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미래는 고대로 이어온 그 고대부터 이어져 온 선과 악의 투쟁이 미래 세상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지금은 이제 컴퓨터 시대라고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선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이고, 악이라고 한다면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편리함을 악용한 범죄에 동원되는 바이러스 같은 거를 악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재차 말하자면 인공지능 자체는 그 무해하겠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바이러스로 변해서 전술한 바처럼 특정한 목적을 띈 자들의 손에서 살상용 무기로 돌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악은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도 될 수 있고 중국도 될 수 있고 유럽도 될 수 있고 우리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테러 분자와 같은 소수구에 의한 그런 악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느끼는 고통 때문이죠. 이 고통 때문에 더 달콤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이 더 달콤하고, 또 그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행복한 시기가 도래하면은 과연 인간들이 지금처럼 삶에 대해서 고뇌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등의 어떤 고등생물적인 행위를 계속할까요? 빅테크의 수장들은 의식주를 위한 고달픔이 사라지면은, 담배 하나 피고 합시다. 인간은 보다 그 창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고들 하는데, 봅시다. 그때쯤이면은 지금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고통을 알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그 행복 자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행복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인류들만 대다수로 남지 않겠냐.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싸우며 번식해서 대를 이어가려 하는데, 목적이 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며 소멸해 가는 그런 존재들만 남게 되고, 그 수는 점점 줄어도 아예 없어질 수도 있죠. 이것도 멸망이죠. 그리고 물론 기계의 몸을 얻어가지고 영생을 시도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영생이 약속되는 그 순간에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자기들의 통제를 따라야 될 다수가 사라지고 그들만 남게 된다면 이것 역시 목적 없는 인공지능처럼 돌변해가 기계적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 고장으로 멈추든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진 넘어가고. 반면에 이제 디스토피아가, 이거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의 종말입니다. 반면에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이 도래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제 선과 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들 간의 치열한 이제 경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일부는 지옥처럼, 일부는 에덴처럼 평화로울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나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더 차지하려는 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한 두 개 정도, 두 개나 세 개 정도가 남아가지고 누가 살아남냐는 이 명제를 두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죠. 그러다가 둘 다 자매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인공지능이 판단할 때는 이런 비효율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전부에게다 다 그 해로울 뿐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없애버리고 구석기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종을 보존할 정도의 인류만 남기고 아예 리셋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인류들은 점차 테크놀로지를 잊고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리셋이 지구의 탄생이래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이래로 끝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요즘 이제 화제가 되는 구형 또는 막대형 미확인 비행 물체들, 이게 결국은 우리 이전의 문명을 지탱했던 인공지능들의 손과 발이 아닐까. 그동안 잠들어 있다가 자신들이 사용하던 에너지, 결국 전기와 전파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닐까. 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상상 속에 공상과학 속에 등장했던 비행체들의 명확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사진 속에 미확인 비행 물체들은 전부 다 구형 아니면 막대형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결국은. 그건 외계의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머스크가 이제 외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엄청난 인공위성을 띄워놨지만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외계 비행체가 접근해가지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의 위치를 바꾸는 비상기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밑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저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목격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우리 사이에 외계인이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내린 결론은 전 우주에 걸쳐 지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인류는 아주 희귀하거나 유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어쨌든 간에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멸망은 피할 수는 없겠죠. 다만 문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냐는 건데, 지금의 세대들은 삶이 끝날 때까지,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상당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이유는 이제 전설한 바와 같이 이제 행복을 모르고 기계처럼, 하등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는 행복을 알고 느끼고 즐길 줄 아는 첫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오든 휴머노이드 오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런 현명함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녹화를 했습니다. 뭐 영상도 아니지 뭐. 그냥 혼자 씨부리다 마는 거니까.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또 내일 또 무료 백그라운드 뮤직이랑 그다음 또 뭐 다른 뭐 시사 프로그램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